안녕하세요. 국어 B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이의 1단원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학습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지는 출력을 해서 등교하는 국어 시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출력을 해 주십시오. 오늘 만약에 프린터가 없는 학생은 미리 노트를 꺼내서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였다가 나중에 옮겨 적으면 되겠지요. 자, 1번 설명하는 글이란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그렇죠. 정보를 전달한다. 적어주세요. 정보를 전달한다. 여기 학습지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 괄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말을 구글 설문지에다가 적어주면 오늘의 과제 끝입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독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의 종류에는 설명하는 글의 종류에는 설명문, 제품의 설명서, 유적지 안내문, 공연 안내문 등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의 구조는 보통 3단 구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처음, 중간, 끝. 처음 부분에서는요, 화제를 제시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읽는 이가 이 설명하는 글을 읽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 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합니다. 관심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게 된 동기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설명할 대상은 이거예요 하면서 설명할 대상을 소개합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화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무엇을 활용해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그렇죠.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혹시 설명 방법 중에서 기억나는 설명 방법 있나요? 정의, 예시, 비교, 인과, 대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끝부분에서는요. 이 중간에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읽는 이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더 알면 좋아 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스스로 읽어보면 되는데 글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밀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글을 한 편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BTS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BTS 좋아하나요? 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BTS라는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처음에 그래서 내가 BTS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야 하면서 쭉 쓰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나 잠깐만 이제 난 라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맞다. 그러다가 이제 라면을 쭉 설명을 해. 그러다가 나 BTS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지 하면서 마지막에 또 BTS로 끝을 맺어요. 그러면 요거는 글의 구조가 탄탄하다고 볼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 글일까요? 그렇죠. 이상한 글이죠. 구조라고 하는 거, 글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문단과 문단이 유기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BTS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으면 BTS에 대한 글을 쭉 써야 되고요. 라면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으면 라면에 대한 소개를 쭉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올라가 볼게요. 자, 3번. 설명하는 글의 특성입니다. 여기에 문제 3번이 있네요. 자, 글쓴이의 의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여기 두 글자가 있네요. 그렇죠. 객관성입니다. 적어주세요. 객관성.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글쓴이의 의견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이 밑에 거랑 연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반대말은요. 객관적의 반대말은 뭐다? 그렇죠.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적.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견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들어가고 뭐 느낌도 들어가고 감정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이제 객관성, 설명하는 글의 가장 큰 특성인 객관성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려면요. 그런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해야겠죠. 사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성. 그다음 설명하는 글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료성의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서술합니다. 이것을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평 있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대상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정확성입니다. 이런 설명하는 글의 특성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4번 설명하는 글의 종류입니다. 여기다가 별표 한번 쳐볼까요? 별표. 자, 이거는 너무 많이 반복을 했지만 중요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여기 있네요. 자, 주로 무엇은 무엇이다 예 형식으로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을 풀이해주고 있죠. 뜻풀이. 우리 국어사전 같은 거 찾으면 나오는 것들, 그런 게 보통 정의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란 하면서 뜻을 풀이해주고 있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난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정의랑은 달라요. 그거는 한자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설명 방법은요. 예시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 예를 볼까요? 예전에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연이 쓰레기들을 다 흡수해 주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더라도 자연의 자정 능력에 의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물이 깨끗해졌다 하면서 자연이 쓰레기들을 흡수해주는 예를 들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로 가겠습니다. 자, 둘 이상의 대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대상이 나오고 이 두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그건 비교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대조입니다. 대조가 쓰였다. 엄마, 나랑 쟤랑 비교 좀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비교랑은 좀 다르죠. 그 비교는 뭐 저기 엄마가 얘기하는 학생은 잘났고 나는 못났고 뭐 이런 차이점일 건데 국어 설명 방법에서는 공통점을 비교라고 합니다. 자, 이거 예를 볼까요? 전설과 민담은 모두 예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하면서 전설과 민담의 두 대상의 모두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요 문장은 뭐가 쓰였다? 그렇죠. 비교가 쓰였다. 비교. 하지만 전설은 특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민담은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여기는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요거는 대조가 쓰였다. 대조가 쓰였다. 이해됩니까? 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분과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사실 조금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구분과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고요.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자, 대상을요. 여기 예를 볼까요? 국악기는 연주 방법에 따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나눌 수가 있다. 국악기라는 큰 항목을요. 관악기, 그 다음에 현악기, 타악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이것을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문은 구분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이 나오네요. 기준. 자, 요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단소, 대금, 피리 등과 같이 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 명주시를 꼬아 만든 줄을 튕기거나 긁어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 장구, 징, 북 등 두드려 소리를 내는 다악기, 얘네들은 모두 우리 국악기에 속한다 하면서 종류별로 이렇게 국악기라는 걸로 묶었죠. 요런 거를 분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 묶어서 분류라고 써주세요. 분류. 요거는 분류라는 설명 방법이 쓰인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여기 나오네요. 자, 대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설명하는 방법. 여기 힌트가 다 있어요. 원인의 인, 결과의 과. 그렇죠. 인과입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다. 온실 효과라고 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결과.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 문장은 인과가 쓰였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네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연관이 있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데요.
자, 이런 큰 대상을요, 이렇게 구성 요소로 쪼갠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볼게요. 시계라는 하나의 대상을 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나누는 거죠. 초침, 문침, 시침, 태엽, 숫자판 이런 식으로. 요거를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석. 자, 그 다음에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단계를요,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심실에서 나온 혈액은 폐를 지나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바뀌어 왼쪽 심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 혈액은 왼쪽 심실의 펌프질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된다 하면서 혈액이 이렇게 도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보면 라면 봉지 뒤에 보면 라면 끓이는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인용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들여서 보충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끌 인자를 쓰는데 한자로 보면 끌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들. 보통은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가 되는데요. 뭐 따옴표가 있든지 없든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와서 보충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갈게요.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낱이 쭉 늘어놓고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합니다. 열거.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하면서 첫째, 상한 음식이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지 않기. 둘째,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행선지와 동행자를 말씀드리기. 셋째, 외출한 후에는 손발을 씻고 몸을 청결하게 하게 하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쭉 늘어놓았죠. 이런 것을 열거라고 합니다. 열거.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요, 글 속에 제시된 정보가 정확한지, 객관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메모하면서 읽고요.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파악해보면서 이 설명 방법이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하고 재구성하면서 읽으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면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뭐가 좋은데요?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부분과 부분의 관계, 문단이나 문장 간의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형성탄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1번부터 볼게요. 설명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이죠? 그렇죠. 답은 3번이겠죠. 의견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의 특징입니다.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거든요. 자신의 의견 주장하는 글. 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설명과 관계가 있는 설명 방법은 연극과 영화는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공통된다 하면서 연극과 영화 두 대상의 공통점이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 그렇죠. 비교. 공통점은 비교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여기 8번 있죠. 8번. 요것도 놓치면 안 돼요. 배움 일기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과 궁금한 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일기 형식으로 두 줄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요것도 구글 설문지에다가 작성을 해주세요. 그냥 점을 찍거나 대충 쓴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나는 오늘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 배웠다. 비교는 어떤 것이고 뭐는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배운 내용, 궁금한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을 두 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에서 8번까지의 답을요. 그 구글 설문지에다가 입력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선생님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했습니다.